2016년 취업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채가 좀 줄어들고 네.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스펙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맞습니다. 문제를 뽑는다는 거죠. 네.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작년 9월 달에 이제부터는 2017년 취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기대를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네, 올해 가장 큰 핫 이슈가 있다면 뭐니 해도 저는 대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자 증가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한 해에도 취업이라도 잘 됐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대는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네. 세상이 오면 항상 신조어가 생기죠. 네, 특히 맞습니다. 취업 관련돼서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생긴 게 바로 금턴입니다. 금턴. 금턴. 아, 금턴이요? 회사를 들어갈 때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금수저와 같은 맥락이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발한 네.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신조어가 재밌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네. 씁쓸하죠. 이런 신조어가.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본 것도 있는데 네. 정규직 채용이 안 돼서 휴지처럼 버려진다. 안타깝네요. 티슈 인턴. 네네. 그렇군요. 마음이 좀 짠하죠. 네, 버려진다. 그 티슈 인턴. 네. 그 다음에 부장 인턴도 있어요. 이건 이건 뭐냐면 제가- 부장 인턴은 네. 뭐죠?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다 보니까 능력이 부장급이 돼버립니다. 네, 능력자. 부장 인턴.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인턴만 계속하고 정규직 전환이나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또 뭐 호모 인턴스, 호모 인턴스. 정말 안타까운 참 팬들 많네요. 새해 첫 녹화에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이런 비애들 아, 왜 이야기만. 저한테만 이런 역할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많이 하셨네요. 그런 얘기들을. 네. 전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게 휴지처럼 버려진다는 티슈 인턴? 네, 그게 저도 가장 그랬어요. 기억에 남네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이 취업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어둡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이 터널에서 빠져나갈 어떤 큰 어떤 포인트 잘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변화된 점이 하나 있다면 약간 해외 취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호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취업 호황의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완전 100% 지금 졸업생들이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졸업생당 보통 학생들이 뭐 3-4군데 어떤 기업에 합격이 돼서 뭐 일본에서 오히려 지금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좀 약간은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의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한국인 수만 4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 해외 취업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해외 취업을 좋아서 선택을 해서 간 친구들은 참 좋은 기회겠지만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야 된다면 참 이게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뭔가 요즘에 해외 취업을 또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되고 있지 않나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대안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 우리 취준생들이 정말 취업에 대한 열정과 또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호시탐탐 우리 인재들을 노리고 있다는데요. 네. 네. 일단 뭐 한국 친구들은 워낙에 뭔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를 많이 하고 딱 특히나 어디 가게 되면 한국 사람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또 있고 맞습니다. 또 윗사람의 말들을 굉장히 잘 순종적으로 잘 따라가는 물론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시아권의 어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계 기업에서는 굉장히 크게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조금은 우울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 가장 큰 핫 이슈가 있다면 뭐니 해도 저는 대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선이 되는 시기가 되면은 일단 그래도 채용의 문이 많이 열리는 경향들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정권을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좀 압박을 해서라도 뭔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공공기관, 공기업과 같은 곳에서 어떤 채용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뽑는 인원이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2만 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을 지금 뽑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꼭 듣고 반갑습니다. 싶었던 네네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13년도에 사기업이 채용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 공공기업에 대한 압박이 좀 있어서 공공기업은 계속 채용을 늘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특히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뭐 2만 명 정도면.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얼마나 뽑느냐 공기업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항상 한국전력공사가 제일 많이 뽑았는데 올해도 파격적으로 1,271명. 대단한 규모입니다. 고맙죠.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이 1,271명 중에 일반 채용 부분은 1,016명, 고졸 채용은 255명. 고졸 채용도 뭐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순위를 보시면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으로 네. 좀 많은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 예전에는 사실 공기업 지원하려고 그러면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사실 스펙 기준 상당히 높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ACS 통해서 문턱도 좀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많이 관심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또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뭐냐면 계속 공공기관에서 계속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또 경쟁력 가지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이 저는 좀 해외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해가지고 그만큼 파이를 키우게 되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고 또 채용도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그럼 공무원들의 전망도 좀 밝지 않을까요? 네, 보통 또 이것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권 말기가 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올해 국가직의 경우 6,203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2016년 선발 인원 대비 5,372명에 대비 12.1% 늘어났고 651명 정도의 수준을 더 많은 사람들을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무원을 더 준비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규모는 1981년도에 6,870명을 뽑은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그나마 약간 숨통이 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큰 규모라는 말이 정말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폐지한다, 축소한다,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네네. 늘린다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네. 듣기가 좋네요. 네네. 그리고 뭐 또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요즘 5급 방재안전진료를 최초로 선발해서 뭐 지진이나 태풍, 환경오염 등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될 부분이죠. 네. 근데 좀 아쉽고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제2터미널 개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국 관리직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선발 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 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2017년 좀 나아질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점점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약간 좀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 밖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지금 치약 업종들을 좀 보자면 뭐 조선업이라든지 네. 여기는 확실히 좀 이제 고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뒤따를 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나 뭐 철강업 이건 근데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말한 약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 비해서 특히 화학 업종 같은 경우 요즘 또 화랑세를 또 보여주는 네, 부분도 맞습니다. 없잖아 있어서 좀 성장하는 약간은 추세가. 애매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한 어떤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예로 제가 최근에 모 대기업에 전라도에 있는 모 대기업의 어떤 회사에서 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으로
그 거제도에 있던 분들, 울산에 계셨던, 조선업에 계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언서를 엄청 많이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아, 이게 좀 뭔가 산업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참 인력 감축을 한다니 여기에서 더 한다고요? 네.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일단은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어떤 대내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채용과 연결돼서 채용 고용에 대한 어떤 여건들이 점차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작년 데이터를 한번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016년 보면 청년 실업자가 44만 명 네. 평균. 그러니까 실업률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청년 중에 1명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12월까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2016년 12월까지 보면 실업자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생각을 했을 때는 연간 평균 43만 명 실업자 수가. 그 다음에 실업률은 9.8%. 10%에 육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기록은 뭐냐면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이후 지금 가장 최고치. 최고치인데 안 좋은 최고치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실제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어떤 일자리들이 네. 점차 많이 사라지고 있고, 사실 이 실업률을 잡는 통계 자체가 뭐 4대 보험만 들면 뭐 그냥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취업이 됐다기보다는 그 90% 학생이 취업이 됐다기보다는 다시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금의 어떤 작금의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신규 취업자들이 많이 줄겠다는 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실업률하고 평균 실업자 수를 봤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취업자 증가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016년 11월까지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는 29만 9,800명입니다. 네.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2015년 같은 기간 1월부터 11월까지 보면 그때는 32만 2,500명. 그러니까 2만 2,700명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세대로 한번 살펴보면 그 연간 신규 취업자 수 30만 명 선을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결론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2009년 27만 2천 명 이후 가장 좀 적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로 보이고요. 아, 2009년 이후로. 네네네. 이 수는 2016년 기준이고요. 이제 네. 올해는 더 뭐 자꾸 줄어드는 양상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양상이라는 게. 그래서 네. 비슷한 양상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지금 기대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현상이 2013년도에도 나왔었어요. 네. 2012년도에 사람을 좀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때 왜 많이 뽑았냐면 2013년도에는 채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2년도에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성장해서 많이 뽑은 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2013년도에는 채용 계획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대기업들도 많이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쿼타까지 줬다고 합니다. 숙제를 준 거죠. 네. 이제 그때부터 이 쿼타를 채우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올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의 그 기능이 이럴 때 좀 발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능력이. 아, 네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압박을 하더라도 좀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과 금융업 네. 채용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불투명하다 이렇게 답변한 데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불투명하다. 아직 뭐 계획을 짜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기업들이 아마 대부분의 아마 기업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공채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채로 들어가면 좋은 거고 수시로 들어가면 좀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채 출신이 되어야지 회사에서 제대로 라인을 타고 뭐 임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멀리까지 보내. 네, 멀리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면 좀 회사에서 좀 한직으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실력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채는 줄어들지만 수시 채용은 계속 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좀 긴장 모드로 이 취업 기업들을 원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이라든지 인턴십에서 아까 우리 뭐 잠깐 티슈 인턴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애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선 또 계약직으로도 뽑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을 계약직이니까 피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트라이하고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많이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일자리들도 좀 더 많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인턴직이나 계약직을 먼저 경험을 네. 하고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자는 그쵸. 얘기죠. 네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참 첫발을 잘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기업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직무 역량과 경험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를 네네네.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여전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람 뽑기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꺼려지겠죠. 대기업 위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헤드헌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기업들이 요즘 충분하게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줄여가니까. 근데 아예 안 뽑는 것도 있고. 근데 신입사원은 계속 공급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경력을 잘 쌓은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을 잘 맞습니다. 쌓은 사람들에 대한 3년 정도 싼 사람들에 대한 있던 경력 시장에서의 그 수요가 상당히 좀 높다고 하니까 인턴도 인턴이지만 일단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힘들 때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3년 후를 도모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은 IMF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IMF가 98년도, 뭐 99년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열풍 중에 하나가 바로 벤처 열풍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때 있었던 벤처들 중에 뭐 넥슨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지금은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또 회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대기업 됐죠. 뭐. 대기업.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또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몰랐던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벤처, 뭐 스타트업 어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준생들의 어떤 수준이 너무 대기업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게 취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좋은데 갔냐 못 갔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대기업 일변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쪽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좀 먼 곳에 있는 어떤 대기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IT,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어떤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일자리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다만 요즘에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가다 보면은 좀 학생들이 가고 약간 스타트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신생 기업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좀 신생 기업 하면 안 좋은 어감인데 스타트업 하라니까 학생들 요즘 스타트업은 되게 뭔가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막상 가면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새롭게 산업이 생기는 어떤 곳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좀 그렇죠. 열악하거나 근무적인 조건도 썩 좋진 않지만 저는 돌파구업도 한번 도전해보고 단 처음은 어렵지만 거기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기업은 망할 수 있는데 개인은 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더 눈을 넓게 봐서 4차 산업에도 한번 새롭게 나오는 기업에도 좀 눈을 돌려서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그런 기업은 당연히 그런 힘든 부분들이 많이 네. 있겠죠. 그렇지만 네네네. 또 그거를 또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네. 그만큼 또 인정을 더 그렇죠.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또 이것 외에도 우리가 또 들어볼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인문학 열풍 한동안 대한민국을 좀 휩쓸고 맞습니다. 갔고 네, 맞습니다. 그게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맞습니다. 또 취업준비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려고 노력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위기를 넘어야 돼요. 맞습니다. 대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소리 아주 심각한 단어까지도 표현해가면서 뭐 이렇게 경고하는 소리들이 좀 많은데 네. 지금 똘똘 뭉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국민으로서도 위기 대처 능력도 좀 높아야 되고 그래서 특히 기업이 이제 제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더 부각될, 더 중요하게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그 방식이 예전에는 뭐 자소서 항목에 인문학적 소양을 뭐 키운 경험을 써라라든가 토론에서 인문학 고전 소설을 읽고 했던 그런 면접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창의성 면접이 사실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삼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위기 대처에 필요한 창의성 또 위기 대처 능력과 관련된 질문이 이제 면접에서 상당히 좀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위기 대처 능력, 문제 해결력, 뭐 주인 의식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는 2017년 취업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올해 이런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앞으로 면사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워진 만큼 저희가 그 취준생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네. 돼야 되겠죠. 네. 저희도 그만큼 진짜 노력을 좀 하고 네. 할 거잖아요. 그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니까 네. 취업 준비생들도 저희 믿고 네.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보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또 네. 힐링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 결과 이제 자신감도 얻어서 좋은 곳 취업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는 이제 수능 세대는 아닌데 아주 제가 세대가 됐죠, 그죠? 아,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취준생들은 다 수능 시험을 본 세대일 거예요. 네. 근데 수능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막 수능 못 보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업도 나중에 언젠가는 취업이 될 텐데 되돌아보면 취업 준비했을 때가 별거 아니었구나. 사실은 뭐 그때가 가장 또 좋은 추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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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취준생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한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원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취준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무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이 난국에 10개, 5개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최소 50개, 그 다음에 100개 정도는 좀 쓰려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약간 열심히 구직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너무 대기업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알짜 기업들도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래 맞습니다. 넥슨이 되고 네이버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을 너무 우리가 놓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대기업도 쓰겠지만 알짜 기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지원하고 자꾸 노크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애정을 담아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정말 시도하지 않고 그 상황을 비관하는 그런 우리 취준생들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부딪혀보고 또 거기에서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취준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들과 또 저희가 또 제가 저희 면사포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할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새해에 힘내라고 박수를 한번 치면서 응원의 기운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네, 2017년도에도 면사포와 함께 취업 준비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